이틀 전에는 서울에서 그 남산에 신라호텔 바로 밑쪽에 자유총연맹, 옛날로 말하는 방공연맹의 그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자유총연맹 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승만 동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KBS 뉴스 보도를 보면은 이승만 동상을 세웠다는 뉴스는 잠깐 나오고 4.19 단체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동상을 반대하는 그 시위를 하면서 가짜 동상을 만들어 와가지고 보여주는 것을 더 오래 보았다. 동상 세웠다는 뉴스보다는 그것을 반대하는 뉴스를 더 오래 보도록 해요. KBS. 이런 짓거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검찰에서 왕재산이라는 이 별명을 가진 간첩단 사건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걸 보니까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기 간첩단에 아주 핵심 멤버로 들어가 있는 세 사람이 뭘 받았느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화를 운동을 했다는 명분으로 국가 보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어요. 간첩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증거를 들이대가지고 국가로부터 그액의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제 보니까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보상받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도 지금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데 이게 액수가 보통이 아닙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이에요. 여기에 지출된 돈이 아마 몇백억을 넘어서 아마 천억에 육박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일의 사태 때 관심 던져가지고 7명의 경찰관을 죽인 사람도 민주화 운동가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고 이것은 공사가 된다 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역과 난동의 이 사령탑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민주노동당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남동 사태, 그리고 각가지 공안 사건 내 연루되는 횟수가 매우 많아요. 가장 많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 그런데 왜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민주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뭔데 그런 짓을 하는 정당 앞에 민주라는 이름을 붙이느냐?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이 명칭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남한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은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요. 옛날에 노무현이가 만든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당 이름 아십니까? 네, 열린 우리당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가만보니까 이거 열린 우리당이라고 읽으면은 저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 열린 우리당이 아니잖아요. 저는 열린 우리당의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 우리당이라고 읽어버리면은 내가 열린 우리당 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자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이라고 절대 쓰지 마라. 열린당이라고 쓰라. 그리고 여구당이라고 쓰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민주노동당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저 정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민주파괴당입니다. 민주파괴당. 민주노동당에서 최소한 민주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냥 노동당이라 불러줘요. 노동당. 근데 노동당 하면 북한에도 노동당이 있어요. 북한 노동당이 아니라 원래는 조선노동당인데 우리가 조선이라는 말 붙이기 싫으니까 북한노동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노동당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으니까 이걸 차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남한의 노동당,
남한노동당.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노당이라 부르는 게 맞습니다. 남노당이라. 앞으로 여러분 민주노동당이라 부르지 말고 남노당이라 부르세요. 남노당. 그게 더 정확한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자를 불러주면 안 됩니다. 이름은 우리 기준으로 불러야 됩니다. 우리 기준으로. 사기꾼이 돌아다니면서 나를 스님이라고 부르라든지 나를 목사라고 불러줘야 된다든지 하면은 다 사기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은 사기꾼이라고 불러야 되고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자라고 불러줘야 되듯이 민주노동당은 노동당이라고 부르고 북한과의 차별을 위해서 남한노동당 줄여서 남노당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과도 맞아요. 이 민주노동당 줄여서 남노당은 남한의 노동당의 강령에 제일 앞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4.3 민중봉기 정신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3 민중봉기 정신을 이어받는다. 4.3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제주도 폭동 아닙니까? 그죠? 4.3 사건의 주모자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억울한 양미들이 많이 죽었어요. 좌익도 죽고 우익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재규명해달라고 했지만은 4.3 사건이 공산주의자들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라는 이 성격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노당은 그 4.3 민중봉기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공산폭동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정당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국회의원을 보내고 동시에 그럴 때면 어떻게 돼요? 국고를 받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이 애국자들이 오늘 나눠드린 이 민주노동당 해산청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을 우리 정부가 해산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당은 위헌 정당이라고 그럽니다. 왜 위헌이냐 하면은 우리 헌법에 정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안을 위반하고 있다. 핵심적인 사안. 그걸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해요. 우리 헌법에 담겨있는 민주적 기본 질서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인간 존엄성을 구현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을 한다. 시장경제를 한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한다. 이런 몇 개가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이것을 이 민노당은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있어요. 그 목적도 위반이고 활동도 다 이걸 위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위헌 정당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을 해산해 주십시오라고 제소를 해줍니다. 제소.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해산이 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해산을 못해요. 바로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해산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청구를 하도록 우리가 서명을 앞으로 많이 받아가지고 정부를 압박을 해야 이 민노당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 민노당과 대한민국 헌법은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민노당이 죽든지 대한민국 헌법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노당이 있는 한은 대한민국 헌법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됩니다.